자, 이번 시간에는 413페이지예요. 임차인의 의무죠. 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는, 그죠? 기간 존속 중에는 당해 임대인의 소유물인 그 임차물을 보관을 잘 해야죠. 임차물에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보관 의무. 이때 의무의 정도는 타인의 소유물을 저희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니까 그 물건이 이 용도에 조차 잘 사용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조심 다루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전수 중에요. 당연히요. 차임을 지급해야죠. 차임 지급 의무. 자, 이 차임 지급 의무는 본질적 임차인의 의무예요. 당사자끼리 약정된 그 차임을 약속된 시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이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는 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요, 사용하고 난 말일날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후급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 우리 민법에 있는 후급 원칙이라는 이 규정 633조에 있는데, 이 633조의 의미는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성급의 약정을 하면 그 성급 약정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월세는 대부분 다 성급으로 하는 게 많죠. 주거용으로 건물을 임대차했다 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 민법에는 후급을 원칙으로 해놨지만 그 규정 자체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차임 지급할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기 이상 연체를 하면, 예를 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하면 그때부터 즉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 당의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죠. 즉시요. 그래서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2기 이상 했는데, 2기란 것은 결국은 연체한 총 금액이 2기분 이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는 연체 총 액수가 이게 2기분의 총액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에 2번 연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의미가. 그래서 요 의미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거기에 413페이지 하단에 차임 시기에 관한 것, 차임 지급 연체와 계약 해지요. 640조에 있죠.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론 요 차임 지급이 의무 관련해서는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이런 것이 임대인한테 인정될 수 있죠. 예컨대 차임을 지급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하게 되면 그 임차인의 소유 동산이나 또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압류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면 그 압류 효력이요, 질권과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권리를 보통 우리 차임 연체, 이 되면 임대인에게 우리 민법에 정해진 질권이나 저당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임차인의 의무가 뭘까? 그래서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이때는 당의 임차인은 그 사용하고 있던 임차물을 반환해 줘야죠. 반환 의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416페이지 가면 임차물 반환 의무에 나왔죠. 물론 이것은 원상복구해서 반환해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보관하고 차임 지급하고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416페이지 가면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 이에 관한 내용을 하겠죠. 임차권의 양도. 자, 임차권은 권리는 양도한다 그러고요. 임차물은 다시 빌려준다, 다른 사람한테. 그죠? 전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임차인은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첫 번째, 원칙적으로 이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 자, 이때 반드시 양도 전대할 때 꼭 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하거나 전대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제 의미가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는 바로 임차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나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있겠죠. 전차인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렇게요. 즉, 양수인이 임대인한테,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줘야 한다. 이게요.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때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임차권을 임차인이 양도하는 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차 다시 빌려주는 이런 행위,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이게요.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 임차물을 전차받은 사람이 임대인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재는 417페이지예요. 일단 민법의 629조에 보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지만 제한하는 모습으로서요, 반드시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임대인 동의 없이 만약에 양도하거나 전대했다면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면,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임대인은 해지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지할까요? 그래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임차인을 내쫓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여기 있는 양도 전대 효력은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가 부정되죠. 자, 이렇게요.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418페이지 가시면 이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이 취득한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또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대차 범위 안에서 당해 임차물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줄 때 이걸 전대차라 그러죠. 이렇게 할 때 동의를 꼭 받아라. 그 계약 관계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죠? 임차권 양도 계약, 임차물 전대차 계약, 이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동의해 주면 이것은 철회할 수 없죠. 이거는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전대차 했으면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그 형태는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자기 소유 건물을 이렇게 을에게 임대했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임차인이 이렇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을이 사용할 겁니다. 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형태의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권리 자체를 이렇게 병한테 양도할 수 있고, 양도 계약이요. 또는 이 물건을 이렇게 병한테 다시 전대차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전대차 할 경우에는 을은 임차인의 지위를 임차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을 양도해 버리면 여기는 을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가질 수 없죠. 임차인 지위를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때는 전차인이라 그러고 이럴 때는 임차권의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계약 자체예요. 전대차 계약이나 양도 계약 이것은 언제나 유효입니다. 유효. 즉 여기에 있는 임차인 을과 병 사이에는 언제나 유효한 상태죠. 동의를 받았느냐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묻지 않고요. 이때 이 동의란 것은 여기에 동의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전대차 계약이나 양도 계약 여기에다가 동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동의. 이 동의 의사 표시는 을한테 하든 병한테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죠? 자, 우선 동의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 동의가 바로 이 동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차인,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죠. 이렇게. 대항력. 이 대항력이란 전차인은 전차권을 갖게 되고 양수인은 임차권을 갖게 되겠죠. 그 전차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그래요. 여기 갑한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갑은요. 이 전대차 계약 내용대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임차권이 양도되었으니까 종전의 임차권 내용대로 이 병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동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말이죠.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동의를 한 경우에 여기에 임차권을 양도할 때 동의받는 또는 동의받지 않는 그 법률 효과는요. 사실 여기에 똑같습니다. 예컨대 동의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똑같이요. 갑이 임대인이 되고 을이 임차인이 되고 그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양도 계약을 통해서 병한테 양도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는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 그럼 종전의 임차인은 뭐예요? 양도한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겠고 여기는 임차권 양도 계약이 존재하는데요. 이 계약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유효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걸 수로 말하냐? 무단으로 양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단양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차권의 무단양도. 자, 그러면 무단양도됐을 때 일단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했잖아. 그죠?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그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겠죠. 장래적으로. 그죠? 그리고 해지하고 나서 임대인은 자기한테 손해난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한테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자,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하였으므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법률 관계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는 법률 관계 유효라 했죠. 이렇게 언제나 유효한 상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효한 상태니까 임차권 양도가 이렇게 와야겠죠. 임차권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 임차인은 그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할 담보 책임, 양도인은 동의받아 줘야 할 책임을 짊어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양도 계약 내용대로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즉 을과 병 사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양도된다. 다만 이것은 두 사람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채권적 유효다. 채권적 유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적으로 당사 사이 유효다. 다만 이 병 양수인이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점유 중이잖아요. 임차권을 취득했으니까 당의 임차물도 이렇게 넘겨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양수인 점유는, 자, 임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두 사람 사이 관계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 병이라는 양수인은 대항력이 없잖아요. 즉 임대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유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되겠죠.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불법 점유하면 바로 여기, 그렇죠? 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수인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권리를 갖겠죠. 첫 번째, 야, 내 소유물을, 또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야, 너 그 물건 돌려주라. 이렇게 하겠죠. 야, 너는 내한테 아무런 권한도 없이 왜 내 물건을 네가 가지고 있니?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이겠죠. 자, 이때 이 조심해야겠는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러면 이 반환은요,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반환 청구의 핵심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면 을이 직접 점유자잖아요. 여전히 아직 갑에 대해서는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을이 당의 목적물을 직접 점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갑은요, 야, 내가 빌려준 임차인한테로 병너는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만약에 갑이 해지했다면 달라요. 이 반환 청구권에 만약에 갑이 해지한 경우에는 이때는 자기에게로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반환 청구권 행사를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물권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해지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의 모습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갑은
병의 점유가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법행위자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불법행위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는가? 자, 물권의 청구권 인정된다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는가? 자, 이때 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구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이게 요건이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조심해야 돼요. 당사자가, 즉 임대인 갑이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임대인 갑이요. 갑은 임차인에게, 임차인 누구예요? 을이죠. 을한테 계속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차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는 손해가 생기지 않죠.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여기 핵심은 이거네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지했다면 임대차 계약을요, 이에 대해서는 달라집니다. 자, 갑은 을에게 무단으로 양도했으므로 이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행사했습니다. 행사하면 뭐였어요? 그때부터 임대차 계약은 없어지잖아요. 효력을 상실하니까 당연히 갑은요, 해지한 경우에는 차임을 받을 수가 없죠. 차임 지급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차임 지급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없게 되죠. 그러면 차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해지한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야겠다. 그죠? 해지를 하기 전이라면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임대차계를 해지한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물권의 청구권도 행사하는 모습을 잘 봤죠. 해지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에게로 반하라. 해지한 경우에는 자기에게로 반하라. 이렇게 청구한다 했죠. 이렇게.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겠다. 물권 청구를 인정하되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반환 청구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죠. 이게는 해지를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정되기도 하고 인정되기도 한다. 이 내용을 같이 정리를 딱 해둬야 합니다. 자, 여기에 바로 무단 임차권 양도죠.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요, 이러한 결론은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임차물 전대한 경우에도 그 효과는 같습니다. 이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전대차 계약은 을과 병 사이에 유효하게 채권자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전대인인 임차인은 임차인 지위에서 당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담보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이때
이 무단으로 전대하였음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장차 해지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아무런 법률 관계는 없지만 이 전차인의 점유는 점유가 대항력 없는 상태로 점유하는 것이니까 불법 점유가 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의 반환 청구권이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냐 여부에 따라서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고스란히 전차인한테도, 즉 무단 전차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단 양도, 무단 전대의 모습은 법 효과 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동의받아서 해주면 어떻게 될까? 동의받은 경우, 임차권을 동의받아서 양도한 경우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법에 인정된 양도받아 했으니까 적법 양도가 됩니다. 그럼 이래 되겠죠. 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넘겨줬을 것이고, 임차인.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권을 병한테 이렇게 양도 계약을 통해서 넘겼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임대인이 동의해 줬다면, 이 양수인이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물, 임대 목적물을 이렇게 인도해 받아서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일 뿐만 아니라 적법 점유. 그 다음에 대항력도 있죠. 저기 임대인한테 대항력도 인정된다. 동의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요, 이제는 임차권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임차권이 이렇게 양도를 통해서 넘어왔으니까요. 따라서 양수인이 이제는 임차인으로서 이 임대차 내용이 고스란히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해서 차임 지급 관계가 고스란히 존재하겠죠. 이렇게 임대차 끝나면 양수인이 갑한테 돌려주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대차, 동의받은 전대차는 어떻게 될까? 물론 여기에 임차권 양도해버리면 여기 임차인은 이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죠? 지위에서 벗어난다. 임차권을 양도해서 임차인이 이제는 병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죠. 이제는 임차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지위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물을 전대, 동의받아서 한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준 그 목적물을, 자, 여기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네요. 병에게 이렇게 다시 임대 놓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대차라 그래요. 전대차 계약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당의 목적물을 여기 전차인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이 사람은 전차인이 될 것이고, 자, 여기 임차인은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전대인이 되겠죠.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때 전차인이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죠. 그 다음에 여기 왜, 여기 동의를 받으니까요.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항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 유효, 전대차 계약 유효, 대항력 존속. 그러면 이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전차권은 여기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임차권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전대차 계약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보증금이라든지 존속기간이라든지 등등 이게 되겠죠.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전차권이 보호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차권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우리 민법은 특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요.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는 법률상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임대인과 여기에 전차인 병사에는 법률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 당사자 의사에 의한 법률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임대차 계약이 있고 여기는 전대차 계약이 있지만 여기는 계약이 없습니다. 계약 관계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 우리 민법에서요. 임대인은 권리만 갖는다. 그 다음에 전차인은 임대인한테요. 의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이 났습니다. 여기는 권리만 존재하고 전차인에게는 의무만 존재합니다. 그 의무의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 중에는 존속 기간 중에는 당의 목적물을 성관주의 의무로 관리해야 됩니다.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또 차임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에 자기가 전차한 이 물건을 그래요. 임대인한테 반환하면 이 전대인한테 반환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임대인한테 반환할 수 있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 목적물 반환요. 이러한 내용이 의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전차인은 의무만 발생하고 임대인은 권리만 취득한다. 이 두 사람 사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전차인의 전차권은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동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저기에는 임대인 갑과 임차인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이 해지는 전차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합의 해지는 전차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두 번째요. 만약에 갑이 임대차 계약을 을에 대해서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했다. 존속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요. 해지 통고했으면 이 통고한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 불가. 즉 갑은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해서 효력이 상실됐으니 전차인 나가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차인에게 이러한 해지 통고 사실을 알려주고 그 통고했으니까 6개월이 지나야만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통고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만약에 이 전차인이 토지 전차인이라면 자, 토지 임대인한테 직접 그 토지상에 있는 전차인 자기 소유물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즉, 임대차 계약을 갱신 청구하고 임대관계를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청구. 이게 만약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여기에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는 토지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지상물, 자기 소유물을 매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인정된다. 요 권리는요, 형성권이죠. 요 권리. 매수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를 거절했으니 자기 소유 지상물을 임대인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하면 사야 됩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권리잖아요. 그래서 표면을 강한 규정입니다. 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하나 더요. 만약에 이 전차인이 이렇게 건물 전차인일 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전차인일 때는 이번에는요. 이 임대인한테요. 그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인한테 동의받아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한테 매수하여 부속시켰거나 또 임차인한테 당의 목적물을 매수하여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한테 동의받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속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것도 보장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그 성질은 형성권이고 이 건물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면적 강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권리가 적법 전차인한테는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 내용도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임차권 양도, 그다음 임차물 전대 각각의 무단으로 한 경우와 또 동의 받아서 한 경우의 법률 효과를 지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우리는 무단 전대, 무단 양도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418페이지에 양갈로 2번 무단 양도의 법률 관계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무단 전대에서는 421페이지에 무단 전대의 법률 효과 있죠. 제가 지금 설명했던 압축해서 정리해드린 그 내용을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가면 보증금이나 권리금인데요. 보증금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임대차 계약하면서 목돈으로 큰 돈으로 이렇게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죠. 목돈으로 건네줍니다. 임대인한테. 그런 다음에 임대차가 끝나면 그 보증금을 다시 임차인 돌려받고 나가죠. 자, 이럴 때 이 보증금은 당사자 약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보증금 계약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만약에 임대인한테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이 보증금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그만큼 차감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먼저 보증금, 이것은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죠. 이때 보증금 계약의 성질은 그래요. 임대차 계약에서 여기에 붙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종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보증금은 현실적으로 임대인한테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물 계약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격이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여기에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그죠? 임차인이 잘못해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그만큼 차감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동시에 여기에 또 알아둬야 될 게 이 보증금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말입니다. 자기가 월세를 즉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이러면 보증금에서 그 연체된 차임, 월세를 차감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없어요. 이럴 때는
이 차임에서 차임 연체된 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인가 여부는 이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임대인이 연체된 차임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말입니다. 임대인한테 내가 보증금 목돈을 맡겨놨으니까 그 목돈에서 그만큼 내가 연체된 차임을 충당해 나가세요.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거기서 빼내가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에 충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란 거예요. 자, 이것을 꼭 이해해 두셔야겠죠. 이 말의 의미를요. 차임 연체한 경우 보증금에서 충당해 가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대인의 권리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러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 이 반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와 학설의 많은 다수의 견해는요,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하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할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물론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뭐 연체 차임이 있다든가 또는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그 보증금에서 그만큼 차감한 잔액의 보증금을 반환 의무와 그 반환 청구를 행사하게 된다. 이런 게 되겠죠. 의미가. 자, 이때요. 당연히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임대인은 야 내가 빌려줬던 임대물 반환해 라고 할 수 있는 임대물 반환 청구권이 서로 동시에 발생하고 이것을 동시행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것이 42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반환 시기,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도 역시 임대차가 종료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요. 423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거기 보시면 임차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권리금은 우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배웁니다. 이때 권리금 반환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 임차인한테 당연히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는요. 그래요. 그게 사유를 좀 알아두십시오. 임대차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가. 첫 번째, 기간 만료되면 되겠죠. 존속기간 만료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해지 통고.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하면 되죠. 다만 그 부동산할 때는 6월 1일이 각각 필요하죠. 해지 통고 기간요. 그 다음에 동산할 때는 5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해지권 행사입니다. 그게 즉시 해지라는 것은 해지 통고가 아니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이 해지한다 그러죠. 다만 이제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을 때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죠. 이렇게요.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서로 청산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 회복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서로 간의 동시행 관계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의무를 청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임대차
법률 효과를 쭉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걸 잘 정리하시고 특히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잘 봐두십시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있죠. 임차권의 임차물의 양도와 전대 요 두 파트는 여러분이 정리를 좀 꼭 해두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여러분 것으로 정리를 꼭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민사특별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